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글이 또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문해력 격차. 김지원, 민정홍 지음, 어크로스에서 나왔고요. 부제는 읽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읽지 못하는 어른이 되는가. 문해력 격차에 관한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공감과 소통을 위한 도구.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 능력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어휘를 잘 알고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복하다와 만족하다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쓰인다. 행복하다는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족하다는 원하는 것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20대 여성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친구와 함께 보다가 자신의 어휘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주인공 우영우가 자기를 괴롭히는 동료에게 곤모술수라고 대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같이 드라마를 보던 친구는 박장대소하며 웃었지만 자신은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드라마 속 권민우는 주인공이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물로 이야기 초반부에 우영우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되자 라이벌인 우영우에게 의도적으로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는다. 이후 두 사람은 이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데 우영우의 평소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며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놀리던 권민우에게 화가 난 우영우는 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라고 외친다. 권모술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을 말하는데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우영우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모습을 권이라는 라임에 맞춰 사자성어로 정확하게 담아낸 표현이다. 이후 드라마에서 권민우는 권모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는 권민우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자리 잡는다.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몰랐던 그녀는 당시의 기분을 낙오자가 된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드라마를 보는 도중이라 사전을 펼치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가 어려웠고 검색을 하다 보면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이 끊어질까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의 충격을 딛고 용기를 내어 성인을 위한 문해력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영계 국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싶어서 였다. 어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와 타인의 표현의 수준을 결정하고 공감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대박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접두어 개를 붙여 이야기하기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훨씬 복잡하고 풍부하다. 화가 난다만이 아니라 짜증이 난다, 분개하다, 억울하다, 불쾌하다도 있고 기쁘다만이 아니라 뿌듯하다, 흐뭇하다, 벅차오르다, 황홀하다도 있다. 소설가 김영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짜증나라는 말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짜증나라고 할 때의 감정이 서운한 것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본인의 감정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그 감정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보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마음과 생각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휘는 사고하고 느끼고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전체 올림말의 수는 42만 2,890개다. 물론 42만 개나 되는 단어들을 다 사용하는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숫자다. 우리의 삶과 세계를 의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잡하고 무수한 말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어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며 핵심에 다가서는 일이다. 어휘를 많이 알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줄 알면 그만큼 사고의 깊이도 깊어진다. 그것이 어휘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다. 한번 단어를 익혔다고 해서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사용하고 다양한 문장에 적용해 활용하지 않으면 어휘는 금방 잊히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보면 분명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말도 꽤 많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단어가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맴도는 경험도 늘어난다. 어휘학습은 학교 다닐 때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기에 새로운 어휘를 익히지 않으면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여전히 많은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휘를 확장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보를 더 빠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발전과 적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휘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적확한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단어라고 피하지 말자. 잘 안 쓰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고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려운 단어도 나름의 용례와 기능이 있다. 그마저도 없는 것들은 앞서 말했듯이 곧 사라질 것이다. 단어가 사라지면 그 단어가 생겨난 이유와 세계도 함께 사라진다.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한 다른 어휘를 쓰려고 노력할 때, 굳이 어려운 단어도 한 번은 써보려고 신경을 쓸 때, 내 안의 어휘력이 보다 단단해진다. 이제까지 쌓아온 어휘력이 사라지기 전에 좀 더 읽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써보는 일을 시작해보자. 생각보다 재미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유익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문해력 격차.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도 공감하면서 들은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많이 공감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좋은 책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